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쿨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요즘 보니까 일부 블로그나 뭐 이렇게 부동산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혹자는 이런 말도 많이 돌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되면은 뭐랄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케이팝인가요? 네, 케이팝? 뭐 저는 노래 안 들은 지 한참 됐습니다. 맨날 거기서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아서. 어쨌든 케이팝이든 뭐든 해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메리트를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입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당장의 영향은 없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유입이 되면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사망하고 이제 인구가 부족하고 수요가 부족한 부분을 와서 매매를 하든 뭐 세입 임대를 살든 그거를 채울 거랍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 타국에 와가지고 살까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민족 국가인가요, 무슨? 그 나라의 어떤 땅을 다 팔고, 뭐, 우리나라 어쨌든, 개인의 어떤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렇게 중국이나 어떤 베트남이나 이렇게 나라와 달리 평생 어떤 그런 소유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 다 준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까요? 그리고 정치에서 그걸 동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외국인들이 와서 나 인구가 부족한 부분을 사줘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악재는 산더미가 같이 쌓여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적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악재를 덮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 거기에 이제 더 큰 금리 인상 뿐인 줄 알았더니, 금리 인상 끝나면은 집값이 또 오르고 들락날락하는 늘상 있었던 건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을 이제 들이대면서, 봐라, 와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들이 죽고 빈집이고 뭐 이런 거를 처분할 거를 받는 수요를 받쳐줄 사람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선족들 이쪽은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타운 형성하고 있고, 중국인들 들어와서 타운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조선족들 막 범죄 일어나고, 우리나라들 중국에 대한 어떤 반중 감정도 엄청나게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말이 통하더라도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같이 한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기 조금 어려운 정도가 딱 적당하고,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지만 저도 뭐 외국에서 살면서 좀 불편한 점이나 뭐 이런 점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중국이든 뭐 베트남이든 뭐 일본이든 외국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외국 생활하면서 조금 불편한 정도는 감수하고 살았어요. 왜? 외국인이니까. 나는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를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또 외국인들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 자세라고 보거든요. 외국인으로서. 왜? 내 나라가 아니니까. 거기 나라에서 세금을 뭐 계속 해오고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꼭 배려를 받아야 될 어떤 그쪽에서 저한테 꼭 배려를 할 필요성도 못 느낄 뿐더러, 저 역시도 그 나라에게 어떤 배려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조금 살기 불편한 정도가 좋아요. 딱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쉽게 가기가 어렵고, 또 그 나라에 갔을 때 자기 나라에서 살던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더 큰 메리트가 있다면은 오는 거지, 그거를 메리트도 없는데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와가지고 땅을 사고 뭐 집을 사고 뭐 거기서 살고, 단순히 뭐 케이팝도 사실 한때죠. 저도 외국 생활 이제 많이 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지만, 사실 케이팝도 한때예요. 젊은 애들, 어린애들이나 케이팝 거리지, 좀 좋아하는 애들, 그 중에서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예 모르는 외국인들도 허다해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 케이팝을 외국에 사는 뭐 극히 일부분의 외국인들이 케이팝을 좋아하는 거 가지고 막 영울려가는 거예요. 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자, 제가 좀 전에 좀 얘기하다 끊겼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나라의 타국에 살 때 조금 불편한 정도가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들한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주긴 잘해주되 이거를 이성적으로 잘해줘야 돼요. 너무 감성파리에 선동되고 감성파리에 좀 혼동돼서 지나치게 잘해주다 보면은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요즘 들어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외국인들 받고 적당히 외국인들을 대우해주고 적당히 해줘라. 지나치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타국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이라든지 가정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갈 때도 우선권이 그쪽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되게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나 다문화 가정한테요. 그거를 사실은 내가 국민 세금들이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쓰이는 건데 자국민들은 지금까지 계속 세금을 내왔고 외국인들은 이제 막 들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꾸리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거는 적당히 좀 가려가면서 좀 이성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주던가 그런 부분을 좀 형평성을 좀 고려를 많이 하고 또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지원해왔던 부분은 굉장히 많이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적당히 좀 해줘야 되고 적당히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 너무 그동안 지난 어떤 과거 한 10년 뭐 이렇게 5년 10년 동안 너무 많이 외국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고 자국민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덕분에 많이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좀 내 나라가 같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나라가 정상이고 또 한국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을 제가 좀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살기가 불편한 정도가 딱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감정에 선동되었던 정책들이 이제는 좀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제 방송도 그런 정부 관계자나 이렇게 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외국인들한테 지나친 대우를 해줬던 것, 특혜를 줬던 것들은 지금 전면적으로 많이 없애고 바꾸세요. 특히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것들 손보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정상화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앞으로도 쭉 잘해주시고 많이 손봐서 자국민들이 그동안 외국인들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외국인들에게 많이 뺏기고 역차별 받았던 부분을 전면적으로 손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어떤 정상적인 사회, 지금 한국의 어떤 현 주소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외국인을 대우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 좀 살기 조금 불편한 정도? 이제 딱 정상인데, 이제 그런 정도의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외국인들이 한 국가에 외국인들이 와서 과연 땅이나 부동산을 얼마나 사주겠냐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닌데 거기서 뭔가 얻을 만한 메리트가 떨어지면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바란다는 거는 정말 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올 이유도 없고 그만한 돈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렇게 굳이 많이 안 사잖아요. 보통 다른 나라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고 또 그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감소로 돌입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외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메꿔주길 그런 텅 빈 수요를 메꿔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아파트를 사고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러지 않아요.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어떤 그런 혜택도 정상적인 국가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많이 제약이 될 겁니다.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런 것도 잘하는 건데 그런 나라에처럼 이제 어떤 땅 구입을 왜 국가의 영토잖아요. 자국민과 엄연한 차별을 둬야죠. 외국인들이 우리 땅을 사는 거는 말 그대로 땅을 아예 그냥 영구 소유로 준다면은 나라를 그냥 돈 받고 파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너무 물론 이제 파는 거는 팔 수 있어요. 거래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할 수는 있으나 나라의 땅이 나라의 국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제약을 줘야 되고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땅을 절대로 그러니까 일반 개인 명의로 외국인 개인 명의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제약을 분명히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땅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땅을 못 사게 해야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외교는 다 상호 서로의 어떤 동등한 권리로 동등한 혜택을 상대방에게 주는 상호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외교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뭔가 수요를 기대하는 점은 분명한 착각이라는 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